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TV 열린마당 허정은입니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전통과 미래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선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연구해온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이 바로 그곳인데요. 오늘 불교TV 열린마당에서는 설리연구원 원장이신 법진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법진입니다. 먼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설리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글쎄, 요즘 저는 선사 스님들이 남기신 저술이나 자료들 이런 것을 수집해서 또 그것이 후대에 잘 개성 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료 수집이나 정리가 저희 수행이나 공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8일이었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석주 큰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석주 문도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석주 스님과 선학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주 스님 탄신 100주년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를 엊그제 개최를 했습니다. 석주 스님은 1909년부터 2004년까지 1세기를 사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사시던 그 시기가 바로 한국 불교 근현대사의 정점에 계셨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셔서 암울했던 일제기를 거치고 그리고 해방과 건국, 동란, 한국 전쟁 이러한 민족의 어떤 혼란기를 사셨던 분입니다. 한국 불교 또한 이 시기는 민족 불교가 외색화되고 또 해방 이후에는 정화와 개혁으로 이어지는 혼돈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은 1923년도에 선학원에서 남전 스님과 서성가 제자의 인연을 맺고 이후에 이제 망공 스님 그리고 남전 스님, 만해 스님 이러한 당대의 어떤 민족 불교의 성각자들을 직접 시봉을 하고 또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위대성을 깊이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불교 혁신 총연맹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고 또 정화운동 당시에도 큰 스님께서는 효봉 스님과 청담 스님, 청정 비구성들과 함께 이제 활동을 후원하고 또 직접 주도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1년도에는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동국 역경원의 전신인 법보원을 설립해가지고 우리말 경전 보급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동국 역경원으로 발전이 되는 계기도 됐고 그래서 큰 스님이 주석하던 칠보사나 이런 도량에 가면 이 대웅전을 큰 법당 이렇게 주련의 글씨를 한글로 쓰시기도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 이후에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8대, 15대, 23대 이 총무원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셨고 또 종단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분규가 있을 때는 또 직접 종단의 주요 직책을 맡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난제를 풀어나가시던 분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큰 스님께서는 칠보사에 어린이회, 어린이 합창단, 유치원 이러한 어린이하고 청소년 포교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말년에는 온양보문사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서 이 큰 스님만큼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큰 스님 문도회와
저희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 격동기를 살다 간 큰 스님들의 우리 석주 큰 스님의 행적과 그리고 교화 그 발자취를 갖다가 이제는 정리하고 또 그것을 후학들이 잘 개성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단신 100주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한국불교설리연구원과 그리고 석주 큰 스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네,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현재 한국불교설리연구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스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은 2005년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호는 1934년도에 설립된 조선불교 설리참구원, 당시 초대 이사장이 망공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 설리연구원의 장구원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학원의 설립 정신을 개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불교학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또 노력하고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원을 설립한 이후 매년 2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 또 매달 원래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학술지인 선문화 연구와 학술 총서인 설리연구원 총서를 꾸준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설리연구원 학술상을 제정을 해서 우수한 불교학 관련 논문을 발굴하고 또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에 개원한 이후로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아주 많은 불교학 관련 우수한 논문들이 아주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1논문 1사찰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설리 아카데미 개원 그리고 저희들 선문화연구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와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1논문 1사찰 지원 사업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른 불교계 학술기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연구 여건이 사실 불교계의 관심 부족 그리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이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1논문 1사찰 지원 사업은 이러한 불교학 연구에 보다 나은 환경을 지원하고자 교계에 뜻있는 사찰과 이 논문을 어떤 결부해서 각 사찰에서 논문 한 편을 지원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 종단이나 재단 그리고 각 본사나 각 사찰에서 각 사찰의 설립 이념에 맞는 어떤 연구원도 좀 설립을 해서 소장 불교학자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또 미래 불교를 위해서 좋은 논문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 설리연구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1논문 1사찰 지원 사업을 이제 전개했습니다. 네. 그 설리연구원의 개원과 활동 배경에 있어서 선학원의 역사적 그 위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선학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스님. 저희들 선학원의 설립이 1921년 11월 30일이므로 금년이 설립 88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도 했다시피 선학원의 설립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 불교를 외색화하려는 어떤 조선 총독부의 탄압, 뭐 사찰령 여기에 대항해서 한국 불교의 어떤 정통성과 독자성을 지켜야 된다 하고 이제 뜻있는 그러한 민족 불교의 성각자들이 모여서 이제 선화원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범어사 포교당의 범어사 경성 포교당의 그 남전 스님, 뭐 서광사 경성 포교당의 도봉 스님, 석두 스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고 망공 스님, 용성 스님, 뭐 만해 스님, 성월 스님 이러한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화원을 설립하고 또 그 민족 불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설립한 것이 선우공제의 결성이 돼. 이 선우공제에는 당시 불교가 외색화되고 또 수행성들이 참선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때에도 거기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먹을 양식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우공제를 설립을 해서 그 수행성들에게 설량미를 되어주자. 그래서 그 선우공제를 결성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그 설량미를 되어줄 수 있는 전답을 묶어서 그 재단법인을 갖다가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선화원은 아무랬던 일제치하에서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던 어떤 민족 불교의 법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중앙기관을 설립하고 또 실제로 수행성들을 설량미를 대주고 뒤에서 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 선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로를 모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화원은 1930년대 이후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또한 당시에 적음 스님이 만공 스님께 건당 입시라는 그 사진이 불교신문에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원 설립 초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이제 열성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조금 그 이념이 쇠퇴하는 그런 뭐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선화원 설립도 역시 처음에는 뭐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 후원 뭐 이런 거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뭐 일제의 계속적인 압박 그리고 당시 이제 뭐 종단인 그 총무원인 교무원의 그 비협조 이런 거로 인해 갖고 1924년경에는 뭐 재정적인 어려움에 좀 빠졌다가 26년경에는 좀 침체 상태가 이제 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31년도에 이제 적음 스님께서 뭐 얼마 2005년에 아마 기억으로는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입적하신 최벽암 스님의 은사 스님입니다. 네. 예. 벽암 스님의 은사 스님인 적음 스님이 이제 선화원에 와서 다시 이 중흥의 기틀을 이제 또 마련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적음 스님은 그 직지사의 이 재산 스님의 이제 상자였는데 후에 망공 스님에게 입실 근당해서 법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는 망공 스님뿐만 아니라 용성 스님이나 서구 스님들, 당대의 선지식들의 모습도 이제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저희들 귀중한 사료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유교 법회도 그 당시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유교 법회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우공제에서 우리 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량미를 모으고
또 많은 만공 스님을 위해서 많은 당시의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한국 불교의 수행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답을 많이 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1934년도에 조선불교 설립 참건이라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 설량미를 제공하기 위한 그 전답들이 모여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것이 토대가 돼서 1935년도에는 선종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교무만 있고 교종만 있었지 선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종을 창립을 하고는 제3차 수자대회를 계기로 종단으로서 공식 선종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1년도에는 10일간 유교법회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법회는 1941년도에 운어 스님 그리고 청담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이 이제 주도로서 선학원에서 이제 개최했고 또 그 법회를 마친 후에는 청정 비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범행단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이제 조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단은 선과 율 이런 것을 부처님의 선과 율을 선양하기 위한 단체였고 당시 유교법회에는 당대의 모든 선지식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하셨다고 하고 이때는 잘 아시다시피 만공 스님과 동산 스님 이러한 당대의 대선사들이 이 유교법회에서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난 1954년 5월 21일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화에 관한 제1차 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4일 안국동 선학원에서 열린 제1차 전국 비구승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그 정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불교 정화 운동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정화라는 의미를 크게 쓸 수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 쓸 수도 있는 정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불교계의 어떤 비구 대처 간의 어떤 다툼 이런 것을 정화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정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스님들이 한국 불교, 민족 불교가 외색화된 것을 원래의 민족 불교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운동 자체가 그것이 이제 정화 운동이었고요. 그런 정화 운동의 과정에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비구 대처 간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 운동의 근본 정신은 뿌리 깊은 일제 식민지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념이었고 또 당시에는 수행성들이 안심 놓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량을 확보하고 또 수행 거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는 당대의 그 선지식들인 거모 스님, 향곡 스님, 대의 스님, 청담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이 이제 선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골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계기는 이 일제 강점기 때 선학원이 청정 비구성가 그리고 전국의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 선우공제를 결성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유교법회를 하고 범행단을 만들고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외색화된 불교를 민족 불교로 다시 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정화운동이 전개된 것이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유시에 의해서 정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요인은 될 수가 있었겠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스님께서는 선학원의 역사성에 뿌리를 두고 설리연구원을 개원해서 운영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밖에 그 설리연구원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년 이제 두 차례의 대규모 학술 회의를 개최를 하고 매달 이제 원래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뭐 학술지인 선문화 연구를 이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서 걸쳐서 전문 학술지를 이제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설리연구원 학술상을 제정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5월 달에 다음 달이 되겠네요. 다음 달에 우수상 1편, 그리고 설리연구원 학술상 3편을 이제 시상을 하고, 또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은 저희들 선문화연구에 이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이제 이 선문화연구가 학술진흥재단의 이제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어서 어떤 전문성과 이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더욱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한 불교학 전공자들을 대상을 해서 우수한 논문들을 공모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많은 우수한 논문을 저희들이 답보하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학술상 시상이나 이러한 것들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1논문 1사찰 지원 이런 것도 우수한 논문과 그리고 학술상을 같이 연계된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불교 관련 논문이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 것이 또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학원을 정의 내리자면 1920년대 전후에서 한국 불교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뒤를 이어서 설리연구원이 21세기 한국 불교의 그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리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라고 할까요?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성 종교가 문화의 창조력을 상실한다면 막 기성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과거에 찬란했던 이제 문화유산 이런 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을 우리가 답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 연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계의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일들은 또 저나 우리 연구원들이나 그리고 또 많은 사부제동들이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미래 불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불교학 관련 논문과 그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대한 포부만큼이나 꼭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교는 신행과 교학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한 견인차가 될 설리연구원, 21세기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큰 밑거름 그리고 중요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불교TV 열린마당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